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18일 글로벌 증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의 부양책 효과가 잦아들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미 경기 지표가 좋은 성적을 나타냈지만 페덱스처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되면서 앞으로의 금융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자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스페인인데요. 단기 국채 발행에는 성공했지만 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모습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애플인데요.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드디어 7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702달러 80센트를 기록하며 이 고공행진을 예고했는데요. 마감까지 700달러 선을 지켰죠. 전날보다 0.30% 오른 701달러 91센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의 애플의 행보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미국 주택시장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시장 지수가 최근 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3억 유로 규모의 3개월 만기 국채 발행도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가 개장 전부터 70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 채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수준이 지난 200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유럽중앙은행에 추가 구제금융을 신청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가 올해 신차 판매 전망을 최대 10% 낮췄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에 대한 전망이 최근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요. 네, 미국의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주택시장 체감 경기는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NAHB 시장 지수로 나오는데요. 이 8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40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7월의 확정치 37과 시장의 전망치 38, 둘 다 웃돌았습니다. 2006년 6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판매와 구매 지수 동반 호조세를 보였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도 좋았습니다. 물론 이 QE3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는 QE3가 한 역할을 했겠죠. 이 주택시장 지수와 함께 발표된 이날 미국의 경상수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2분기 적자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174억 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최저치로 특히 수출이 1.4%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으로의 해외 자본 유입도 시장의 기대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무부가 발표한 7월 해외 자본 유입 규모는 전월 93억 달러는 물론 시장의 전망도 2배 이상 웃도는 6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증시도 발표 이후 환호를 지르며 상승 랠리를 타는 듯 했더니 곧 그 열기가 좀 식은 듯해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일 것 같은데요. 채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 BEI는 버냉키 의장 잭슨 홀 연설 전 1.92%에서 지난주 2.37%, 현재는 2.73%까지 치솟으면서 2006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자신감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여전히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스페인 정부는 아직 유럽 중앙은행에 추가 구제금융을 신청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라야 사에스 대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18일 국영TV에 출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EU 통화 담당 집행위원이 스페인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시장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던진 질문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물론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ECB의 추가 지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EU 당사자들과 구제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페인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18일 스페인의 단기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수요도 충분했고 금리도 낮아지는 등 성공적인 모습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6% 위를 돌면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20일, 현재 시간 내일이죠. 스페인의 장기 국채 발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2015년과 2022년 만기에 장기 국채를 지난 3월 이후 최대 규모인 45억 달러 발행하며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발표 효과가 소멸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이 실제로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은 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